안녕하십니까. 에필성형외과 원장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팔자주름 수술과 귀족 수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동시에 이 두 가지 수술을 설명드린 이유는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제 팔자주름으로 알고 있었는데 결국 귀족 수술을 해야 되는 사람이 계시고, 귀족을 하러 오셨는데 알고 보면 팔자주름 수술을 해야 되는 분이 계셔서 두 가지를 구분을 잘 하기 어려울 때가 있고 헷갈리기 쉬워하시는 것 같아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제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귀족 수술을 먼저 설명드리면, 귀족 수술의 우리 다른 말은 이게 인터넷 용어니까 코주위 도둠술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의 이 부분, 코 날개라고 하죠. 콧볼. 이 콧볼 코 날개에 쑥 꺼져 있는 이 부분이 실제 뼈가 많이 꺼졌을 때, 결국은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 코 앞 가시 옆에 있는 이 부분이 실제 꺼졌다. 그래서 CT를 봐가지고 옆에서 봤었을 때 입은 나와 있고 여기는 쑥 꺼져 있다. 그리고 이제 45도에서 봤을 때 더 꺼진 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분들의 특징은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코 주위만 꺼져 있고 가만히 있었을 때 팔자주름은 생기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었을 때 주름이 생기냐 안 생기냐를 봐야 되는데, 코 주위가 많이 꺼져 있으니까 내가 팔자주름이 되게 심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팔자주름이 많이 보인다, 이런 분들이 상당수가 코 주위가 꺼진 것이지 주름이 생긴 것은 아닌데, 사진을 찍을 때나 그쪽이 꺼져 있다 보니까 많이 어둡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귀족 수술을 해주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귀족 수술은 그럼 어떻게 치료하냐면은 코성령, 제가 아는 코성령처럼 늑연고를 갈아서 토미세로 늑입자로 만들어서 그것을 코주에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구를 가지고 갈게 되면 영상에서 보이신 것처럼 굉장히 미세 입자로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입자를 가지고 콧구멍 속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포켓을 만들어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꺼진 부분을 올리는 거다. 근데 이 귀족 수술을 예를 들어서 실리콘으로 하게 되면 우리 골격이 있는 이 느낌이 양쪽이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실리콘은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한쪽이 틀어질 수가 있고 놓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지만 연골을 촘촘히 갈아서 연골 필러처럼 넣어주면 이제 찰흙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완전히 디테일하게 들어간 그 부위까지 완벽하게 맞출 수가 있다. 그래서 틀어질 염려는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결국 물렁뼈, 연골로 뼈 꺼진 부분을 해결해 준다. 결국 뼈의 문제는 물렁뼈인 연골로 해준다. 그게 귀족 수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팔자주름 수술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팔자주름은 실제 얼굴에서 가만히 있었을 때 여기가 주름이 있는, 실제 주름이 접혀 있는 경우에 수술을 해준다. 그럼 팔자주름은 왜 생기냐면은 웃을 때 이 근육이 당기죠. 그러면 그 행동들을, 입꼬리를 올리는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된다면은 코에서 입꼬리까지 주름이 계속 접히는, 평생 동안 계속 접었다 하면 마분지를 접었다 하면 이렇게 마분지가 굉장히 이제 얇아서 떨어질 정도로 되겠죠. 그것처럼 피부도 계속 접히게 되면 이 부분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진피가 얇아질 수밖에 없고 노화가 빨리 되어서 그쪽이 얇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팔자주름은 그 진피가 너무 많이 쓰여서 진피가 노화돼서 진피가 얇아진 문제, 진피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코주위가 꺼진 것은 뼈의 문제다. 뼈의 문제와 진피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팔자주름은 입꼬리까지, 입가까지 주름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귀족 수술로는 코 주위까지밖에 우리가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입가까지 있는 주름을 해결하려면은 다른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럼 이 팔자주름 수술은 어떻게 하느냐? 보통은 이제 상담하러 오셨을 때 이런 손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니까 여기가 좋아지더라. 그러니까 좀 여기 당겨주시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전공의 시절 때만 해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이 팔자주름을 귀에서 절개해서 잡아당기면,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까지 굉장히 멀죠. 손은 여기서 잡아당기지 여기서 잡아당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잡아당겨서 좋아진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보통은 여기서 바로 잡아당기니까 3번 각이지기 때문에 여기서 잡아당겨서 좋아진다고 해야지 팔자주름이 교정이 될 수 있는 정도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눈꼬리의 바깥 부분을 해결을 많이 해주지 이 안쪽 부분까지는 해결해 주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타 병원에서 보면 우리 병원은 얼굴 주름살 수술할 때, 안면 거상술 수술할 때 팔자주름까지 다 해결해 줍니다 라고 말씀은 이제 드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까지 수술을 하려고 이 피부를 여기까지 다 박리를 한다 들게 되면 귀 뒤에서 나오는 이 신경이 있거든요. 안면 신경이 있는데 이걸 다칠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그래서 얼굴 한번 제대로 펴려다가 안면 마비가 올 수 있는 또 다른 비참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까지 박리를 심하게 하진 않고 귀 앞에 2cm 정도까지만 박리를 해서 눈꼬리 바깥쪽 위주로 결국 턱살이 처진 것을, 볼살이 처진 것을 교정해 주는 용도로 안면 거상술을 한다. 그래서 팔자주름은 안면 거상술로 생각하시기보다는 팔자를 직접 다이렉트로 공략하는 방법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상당수 이제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팔자주름 수술할 때 지방 이식을 추천하는 병원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지방 이식을 좀 하고 싶다, 팔자주름을 이마나 볼살 할 때 팔자주름에 지방을 넣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지방 이식을 해봤었을 때 얘기 드렸지만 마부치처럼 계속 꺾여 나가는 이 움직임에 의해서 꺾여지기 때문에 지방을 넣어 놓는다 하더라도 계속 자극을 주기 때문에 생존이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방 이식은 한 달 정도는 어느 정도 많이 좋아졌다 하다가 한 3개월 되면 효과가 거의 없다, 그래서 90%가 흡수가 다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실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팔자주름에는 이제 지방 이식을 추천드리지 않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팔자주름만 하고 싶다, 안면 거상술은 뭐 다른 데 처진 게 없고 여기만 많이 심하다, 이런 분들은 여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심한 이 부분만 교정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엉덩이 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꼬리뼈가 있죠. 그 꼬리뼈 위가 우리 몸의 진피가 가장 두껍습니다. 아까 전에 팔자주름은 진피의 문제라 그랬기 때문에 진피가 얇아진 부분을 두꺼운 새 진피를 넣어줘서 진피를 보강을 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셔야 되니까 코 날개부터 입 각까지 진피를 넣어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꼬리뼈에 있는 엉덩이 부분이 가장 두꺼운 진피이기 때문에 그쪽을 일부를 절제를 해서 콧구멍 속으로 그리고 입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터널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절개를 하지 않고 콧구멍과 입구멍 속으로 절개를 해서 여기를 터널을 만들어서 양쪽에 진피를 넣어주게 되겠죠. 그럼 이 진피가 꺼진 부분을 올리기 때문에 이 사진처럼 아주 다이렉트 효과를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꺼진 부분을 바로 효과를 볼 수 있고, 이 경우도 상당히 이제 생존율이 오래 가게 됩니다. 물론 또다시 입을 많이 움직이는 행동들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안면 거상술도 7년, 10년 뒤에 또 한 번 할 수 있다고 얘기했듯이 이 진피도 나중에 한 10년 뒤쯤에 또 한 번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상당히 제가 해보면 진피 이식술이 가장 팔자주름을 효과를 좋게 하는 수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안면을 처진 거를 같이 하면서나 팔자주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안면 거상술로 팔자주름을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 안면 거상술을 하면 이 자른 피부가 있습니다. 잘랐던 피부와 이 근막을 이용해서 어차피 이거를 소각할 필요 없이 코 안쪽하고 입 안쪽으로 터널을 만들어서 넣어주면 꺼진 부분을 올릴 수 있다. 그렇지만 아까 전에 엉덩이 진피만큼의 두꺼운 부피는 차지할 수 없겠죠. 그렇더라도 엉덩이 흉터를 내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얼굴 수술로만 교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면 거상술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스마스 이식을 제가 추천드린다. 그러면 이해가 되셨나요? 그 정리를 드리면 귀족 수술은 뼈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렁뼈인 연골을 넣자. 그래서 초미세 늑입자로 코 주위를 이식할 수 있고 코 수술하고 같이 할 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팔자주름 수술 같은 경우는 두 가지죠. 지방 이식 말고 이제 진피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것은 팔자주름을 단독으로 하시는 분들은 엉덩이에 약간 흉터가 나지만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어차피 거상을 하면서 남는 조직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분들은 안면 거상술에 남은 스마스 층을 가지고 팔자주름에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귀족 수술하고 팔자주름 수술이 이제 다른 걸 구별하셨을 건데, 이렇게 뼈의 문제와 진피의 문제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수술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래서 상담을 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